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13일 저녁입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는데요. 정계에서 뭐 정치자금을 좀 받았거나 또는 그 외에 인사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정치 재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 문제가 끼게 되면은 그것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세현이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터뜨렸을 적에 제가 가세현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씹어 돌렸어요.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준석이가 그 정치를 개혁하고 또 보수를 개혁한다 그럴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저도. 근데 당을 불살라버리고 이준석의 뒷배는, 이준석의 비빌 언덕은 큰 보수 덩어리예요. 그 안에 개혁 보수라는 게 있어요. 그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큰 보수 덩어리를 다 부정하고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당을 깨버리고 불을 질러야겠다 하면은 나가서 신당을 차리고 자기들의 가치로서 신당을 차려서 정치 투쟁을 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처분을 넣고 1차도 모자라서 2차, 3차, 4차, 5차 고고TV에 가장 화가 나고 이준석을 버리기 시작한 게 정치라는 것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정치인이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이 정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범죄자들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잡아서 깜빵에 집어넣는 일입니다. 재단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는 갈등과 적의와 정오를 봉합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 정치를 사법의 똥구멍으로 갖다 넣으면서 정치를 아주 망가뜨리고 형해화시킨 게 이준석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때부터 고고TV가 이준석을 버리고 정계 은퇴를 시도했는데요. 방송하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고고TV 말이 진리가 된다. 참 고고TV도 마음이 아프고 참 유감스러워요. 누구도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때 6.11 전당대회에서 고고TV만이 보수 유튜버로서 그때 제가 그 구독자가 98,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수 유권자들이 저한테 후원도 하고 자율구독료도 꽤 냈었어요.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은 다 모으면 그 정도는 됐었어요. 그런 거 다 잃어가면서 다 포기하면서 이준석에 의해서 보수개혁과 정치개혁을 원하면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다고 대세론을 몰고 간 것이 고고TV입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이가 1등은 못하지만 2등이라도 해서 존재감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게 고고TV였어요. 전체 보수 중에서. 근래 조갑제 정규제가 이준석을 빨면서 아주 엉뚱한 짓을 하던데 그 구독자 모으는 거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고TV는 제 생과 노동을 투입하면서 돈을 잃어가면서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이준석을 지지했고 유승민을 지지한 보수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권이 나왔으니 웬만하면은 비판적인 입장만 하고 정치력에서 금도가 있어요. 금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 정권을 공격하고 보수 전체 국힘 내부 전체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살려고려는 불량화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준석의 성상납 문제는 오늘 무고죄가 내일, 그러니까 이걸 10월 13일 저녁에 찍는 거니까 내일 10월 14일 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신문 언론들은. 그 기자들이 그거 그냥 막 걸거대지 않습니다. 다 경찰에 취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소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한 2개월 반 동안 고고TV가 그렇게 이준석을 갖다가 공격하고 비판한 거
욕까지 하고 이런 것을 이놈 저놈 자식 하면서 그런 것은 그만두라는 이야기였어요. 가처분 신청하지 말고 법원에 가지 말고 정치를 법원에 가지 말고 너는 당대표직을 그만하고 자숙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야지 네가 미래가 있다 그랬어요. 정치계에서는. 근데 끝까지 그러고 오늘 현재 이 영상을 찍는 날까지 얘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만 살려고 페이스북을 지금 날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준석은 끝났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 문제에 대해서 어린 놈 어른 늙은이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 국민이 알게 되도록 몇 개월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성상납 의혹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불쌍한 애들 돈 벌려고 온 애들 그 뭣도 모르고 대학생 1, 2학년 19, 20, 21살 먹은 애들 뭐 명품 사고 그런 애들을 무상으로 성상납을 받고 권력을 갖다가 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김상진이라는 애한테 성진이라는 애한테 성업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얽혔기 때문에 성상납과 완벽한 주원글씨가 지금 이준석에 쓰여졌고 정계에서 대비 못합니다. 그거 막으려고 고고티브가 그렇게 저격을 한 거야. 이준석이를. 얘네가 갖고 나온 게 좀 길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얘가 갖고 나온 게 탄압론이죠. 윤석열 탄압론. 또 국힘 내부에 윤핵관 없습니다. 국힘 내부의 친윤들의 탄압론. 자기 방출론. 그 과정이 전부 다 뭐냐면 음모론이었다는 거예요. 음모론. 얘는 울으면서 기자회견을 2번을 하면서 내가 대선과 지선을 이겼는데 자기의 공이다. 대선 지선을 이긴 것은. 근데 왜 나를 쫓아내려 하느냐. 그것만 강변을 했지. 자기 성의혹과 성상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안 내놓고 어영부영하면서 이때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추론을 해보면 제가 이 방송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그렇지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한 2-3번 말씀드렸어요. 얘는 이준석은 끝났다. 이준석은 지독한 나르시스트다. 이준석은 지독한 자기애를 가진 에고이스트다. 그게 무슨 말이면 하냐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인성과 자기 얼굴에 미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성격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놈은 계속 정치를 하고 만약에 대권을 잡으면은 자기의 부정적이거나 자기가 잘못한 건 싹 감춰버리고 선전선동에 의해서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가. 히틀러가 될 놈이다. 여러분 히틀러 그 평전 같은 걸 읽어보세요. 히틀러 같은 애가 지독한 나르시스트고 지독한 자기애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독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정치인도 리더들은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데 얘같이 이 정도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부실한 점이나 자기의 양심의 더러움은 하나도 사과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걸 모두 남한테 떠넘기는 애예요. 대표적인 독재자상이 이준석이라는 애예요. 지금은 현재 권력이 없고 그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애가 정권을 잡아버리면 이런 애가 독재자가 됩니다.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고고티브는. 역사적인 거, 책 같은 거, 과거에 읽었던 책, 현재 보는 책, 현재 보는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모론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음모론으로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무고죄로 간 것은 무고죄로 그 이준석 떼거리들이나 이준석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국힘 내부를 무너뜨리는 참칭 개혁보수 평론가들 개혁보수 평론가들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적에 그놈들 너무나 무식하고 모르는 놈들이야. 공학과 공작으로 지금 이준석 편에 붙어서 돈 빨아먹는 놈일 뿐이 없어. 얘네들이 지금 성의혹 성상납은 무죄다 그랬잖아요. 그 무혐의라는 것이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거를 단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의 비본이죠. 공소시효. 그 다음에 요번에 걸려 들어가는 게 2개 남았던 게
증거인멸 교사하고 무고죄가 남았는데 증거인멸 교사는 또 처리할 수가 없다. 그게 서류상 증거가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이 이준석이가 자기가 죄인이고 범죄자니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대부분 판결이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김철근을 내려보내가지고 치력각서를 썼는데 정황 증거만 있지 증거가 없는 것이다. 김철근이는 자기가 내려갔다 그러고 이준석이라는 애는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도대체 왜 장의사라는 놈이 저렇게 전화하고 자기한테 협박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김철근을 내려보내서 김철근의 치력각서를 썼다. 근데 거기서 김철근이가 나는 내 스스로 내려간 거지 당대표를 위해서 내 스스로 내려간 거지 이준석 당대표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간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준석이가 교사를 안 했다. 그 증거가 없다. 말도 남아있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소를 못한 거고 그럼 마지막 남은 무고죄라는 것이 무고죄의 전제는 지금 강용석이가 얘가 성상납을 받았다. 수도 없이 받았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자기는 성상납을 갖다가 강용석이가 고발했으니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거 무고죄로 고소해버리죠. 그게 걸려 들어가는데 무고죄 고소라는 것은 무고죄 기소 검찰 송치라는 그 전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볼지게 경찰에서 성상납이란 전제가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KBS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게 보니까 이준석이를 무고 혐의로 송치 방치입니다. 그는 14일 날 해요. 한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 차례 성접대를 받은 걸 입증을 했고, 이 무고죄란, 그리고, 무고 혐의로 이준석을 송치한 것은 성접대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거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KBS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의 증언을 듣고, 그 현장이라는 게 모텔인지, 술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술집에서 술 마시고 2차 가는 게 모텔 아니에요.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도 확인했다. 등등을. 가령 접대만 했으면은 여자 접대부한테 팁을 얼마를 줬더라도 양주값 플러스 접대비 팁값 해서 가령 100만 원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당시에 따지면 거기서 더 줬다. 그럼 더 준 게 뭐냐? 이런 식이라든가 모텔에 있던 종업원인지 현장 룸사롱에 있던 종업원인지 이 아이가 그 대전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톡 같은 거 그 당시에 가세연에서 공개한 거, 김성진 측에서 공개한 거 제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는데 그거를 쭉 정황을 추리를 해보면은 성접대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그만두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대표직 그만두고 잠시 쉬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오후부터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준석 검찰 송치 무고죄로 검찰 송치하니까 단번에 페이스북을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을 내가지고 나는 무죄다. 송치하는 것도 부인하고 송치 안 된다. 기소 안 된다.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가처분 신청 그런 것보다 더 큰 사건이죠. 제 인생이 걸린 거니까. 이런 거야말로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기자회견을. 그죠? 기자회견하고 지가 당당하면은 국민 앞에 서서 밝혀야 돼. 또 기자회견을
못하는 게 증거가 남잖아요, 기자에게는. 그죠? 중얼부얼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가세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은 가세현하고 정치적인 딜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얘가 하는 말은, 아니, 가세현이가, 응? 강용석이가 입당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불허했는데, 내가 그래서 성상납 안 받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면 모르는 정치적인 그 타입이라는 것은 많아요. 응? 그 당시에가 가세현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강용석이를. 어? 얘는 보수 개혁주의자고, 그 다음에 가세현 쪽은 뭐 극우 꼴통, 뭐 털딱들의 유튜버, 특히 유튜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대단히 없는 애예요. 따라서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가세현을 공격했다는 것은 가세현하고 이준석이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우 좀 그만해줬으면 하고 가세현 명예훼손하면은 좀 가세현이가 고소한 것을 취소해줬으면 했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강용석이 그런 것도 돈 벌리기 때문에 그거 안 했죠. 당시에 하려면 뭐를 했어야 됐죠? 김성진이가 강신욱을 통해서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니, 그죠? 김성진을 맞고소를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근데 김성진에 대해서는 이준석이가 한 번도 고소를 하지 않고 공격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추론과 정황이 100%예요, 100%. 성상납 받은 거는. 그 가세현 측, 그 김성진이나 가세현 측에서는 2번의 성상납을 했다 했는데 2번이 넘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입증을 했다 하는 거죠. 한 번 성상납 받은 거는. 이준석이 지금 보면은 이 애가 이러면 안 돼. 참 나쁜 놈이야. 사악한 놈이야.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준석의 페이스북은 말이죠. 본질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흔들고, 물타기 들어가고, 또,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본질 흔들고, 물타기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송치협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무슨 송치? 주어가 없죠? 저는 주어가 아니에요. 전원이. 경찰 송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송치 혐의라는 게 뭐죠? 성상납 무고죄죠. 성상납 무고죄는 싹 빼버리죠. 따라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의문이라는 게 뭐예요? 성상납, 성의혹 의문도 싹 빼버리죠. 얘가 두뇌는 굉장히 발달되는 애예요. 이 헛똑똑이라고, 헛똑똑이. 어른이 봤을 적에.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알선수재 혐의가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하는데 배척된 게 아니고 알선수재 혐의는 그 포괄일제 해가지고 뭐 2013년부터 뭐 2015년인가 16년까지 계속 베나사에서 그 물품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랬다는 건데 그건 알선수재가 아니에요. 응? 그리고 뭐 시계 줬니 어쩌니 이런 거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포괄일제로 성상납하고 같이 못 가는 것이고 알선수재 혐의는 애초에 경찰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그건 경찰의 조사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그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근데 이런 거 이제 물흐리기 나오는 거야.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이 배척되었다. 배척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무고죄 하나로 그거 다 딸려 들어가는 게 성상납, 성의혹, 증거인멸교사. 이게 앞으로 경찰의 송치장이나 검찰의 기소장, 송치장은 공개 안 될 확률이 많고 검찰의 기소장에서 다 나올 거예요. 증거인멸교사도 자기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판례에.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해요. 증거인멸 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죠.
증거인멸 교사조차가 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응? 그런데 알선수재와 관련하여서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완전히 얘가 가짜뉴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알선수재하고 무고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니까. 성상납하고 무고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야. 경찰, 검찰 송치가. 알선수재에서 믿을 수 없는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무고죄로 연관을. 알선수재하고 무고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얘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싸가지가 없다, 어린 놈이 말이지, 막 욕하는 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죄가 무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증거인멸하고 알선수재하고는 무고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명예훼손을 갖다가 가세현서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가세현서 성상납 고발건을 때리고, 얘가 자기는 성상납을 안 했다는 무고죄를 갖다가 때린 거 아니에요. 성상납이야 키포인트는. 거기서 증거인멸 교사도 딸려오지만은 증거인멸 교사나 알선수재는 성상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 흐리게 하는 거야. 흔들기 얘가. 응? 본질 흐리기. 어디서 이런 정치를 배웠는지 이런 거 말이죠. 기존 보수들도 이런 거 안 해요.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나 그런 거 안 했어 하다가 증거가 요만큼을 알아도 여론이 나쁘면은 나 국회의원 그만둘게요. 나 정계 은퇴할게요.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어린 놈은 끝까지 쥐가 살아남으려고 모든 여론과 언론과 국힘 내부와 경찰까지 지금 넉넉하는 거죠. 나는 2013년에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아니 13년도 10년 전에 네가 성상납을 받았는데 네가 무슨 그 자료를 갖고 있니? 나 진짜 짜증나기 시작하네. 성상납을 네가 받았는데 네가 뭐 영수증 갖고 나 한번 했어 하고 갖고 있니? 자료라는 것은 제공자가 갖고 왔는 것이고 수납자는 갖고 올 수가 없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응? 2013년과 일 관련해서 단호히 부인했다. 그래 2013년에 일이 뭐냐는 거야. 성상납 성호 그 불쌍한 애들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은 싹 빼고 자료가 없어요. 그럼 네가 무슨 자료가 있어? 너 가서 술 사주면 술 먹고 여자 대주면 여자 대주고 밥 사주면 밥 사 먹어주고 이런 놈인데 거기서 영수증 같은 걸 네가 임마 갖고 올 리가 없잖아.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 제3자의 진술이 아니지. 김성진은 지금 김성진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너를 갖다가 너의 법정 투쟁을 하는 거고 제3자의 진술이라는 것은 너가 그러면은 당사자니까 너하고 김성진하고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데 대질신문을 네가 피했고 그 다음에 대질신문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야. 그럼 내일이라도 가서 김성진이하고 대질신문을 하란 말이야. 해달라 그러란 말이야.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란 말이야.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3인 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가 너무 이상하죠. 3인 성호가 여기서 왜 나와? 3인 성호가 누구야? 3인 성호가 누구냐고. 내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얘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이 숨이 일간이 없고 논리도 없고 너무나 박약해요. 글 자체가.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한다. 기소는 확실하게 가, 이 사람아. 내가 볼 때 95% 이상이야. 그리고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밝힐 수뿐이 없죠, 얘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법원에서 공소장에 가고 기소 공소장에 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다 나와 이제.
여기서 이준석 이놈아가 잘못했다고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근데 내가 얘가 왜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 사건이 오늘 무고죄 기소 과정이 검찰 송치 과정이 터지니까 제가 이준석 패거리들 떼거리들 솔직히 그런 애들하고 저하고 아교가 안 돼요. 저 그런 애들을 갖다가 제 맞상대로 안 봐요. 장성철이라는 놈하고 진중권이라는 놈하고 김성혜라는 놈하고 김민하는 이놈은 또 뭐야? 이런 놈이 나와서 또 라디오 방송국 그 유튜브 가서 떠드는 게 업무다. 이준석을 죽이기 위한 업무다. 계획된 거다. 또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고 이준석을 보호한다 이거죠. 응? 장성철이라는 놈이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한 여권의 의도가 현실화된 것이다. 용산에서는 이미 8월부터 이준석 무고죄로 반드시 넣는다 했다. 계획 수사다. 계획 기소다. 증언만 가지고 증거 없이 어떻게 기소가 가능하냐? 증언도 확실한 증언이면은 기소가 돼요. 증언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법정주의에서 이제 증거 법정주의로 법원에서 이제 증거를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음모론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준석이 뭐라고? 경찰과 검찰과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거지. 징그럽다는 거지. 징그럽다는 거지. 이건 정치적인 압박인 건 맞아요.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인 압박인 건 맞는데 그럼 정치적으로 새가 딸려가지고 논리가 딸려가지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므로 대표적 던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윤석열을 개새끼라고 그러고 전두환이라고 그러고 푸틴이라고 그러고 개국이라고 그러고 한심하다 그러고 그래 칼질을 해대고 그냥 윤석열 초기 그 6개월을 이제 5개월이죠. 5개월을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지 혼자 국회의원 한 번 하기 위해서 정권을 흔들고 국민을 흔든 이런 양아치적인 이준석 이놈이 어느 누가 이놈을 갖다가 봐주겠어요. 정권은 잔인한 것인데 권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놈이 다 지가 잘못한 건데 뭐. 성상납 성호건. 또 진중권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다른 거 기소가 힘드니까 다른 거 기소라는 게 뭐예요? 성상납 성호 증거인멸 알선수재. 그게 기소가 힘드니까 이걸로 했는데 이건 뭐냐 쉽게. 이게 무고죄라는 거. 무고죄 밑에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성상납 성호 증거인멸 교사가. 법정에서 진중권이 말해. 법정에서 입증이 힘들다. 물증이 없다.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한 번 출연 몇십만 원 뭐 벌기 위해서 이런 생양아치식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평론가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김성애라는 놈이나 진중권이라는 놈은 또 장성철이라는 놈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김성애라는 놈은 고소된 가서연이 아닌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고발했는데 정치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란 사람이 김성진의 대리인이야 이 사람아. 그리고 김성은이란 거 저 대진의 꼬맹이도 이 김성진이 변호를 받았다가 김성진이가 못 믿겠다. 다른 사람에다 와서 강성진이가 들어간 거야. 얘네들이 이게 음모론을 펼친다고 음모론을. 응? 또 김민하는 누구야? 김민하. 몰라 나 얘는. 정권에 찍혀서 억울하다는 거 국민들이 많이 아는데 1심 무죄 나오면 오히려 이준석이가 뜬다. 사람들은 이준석이 정권에 탄압받는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놈들이 모두 다 좌파예요. 김성애, 김민하, 진중권. 이런 놈들이 지지를 받고 국힘을 망가뜨리고 지들 욕심만 차리는 이준석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수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보수의 개혁을 원하고 정상적으로 좀 정치하라는 걸 원하지만은 얘네가 이준석과 이준석 떼거리들과 이런 놈들이 좌파 진보 이런 놈들이 하는 것은 음모론이야. 그게 민주당의 특허죠. 음모론, 흑색선전, 네거티브. 또 이준석이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국정을 혼란시킨 거야. 나를 혼란시킨 거야. 이놈이 하나가. 기가 찬 일이 5개월 동안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응? 이까지 하겠습니다.